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 인재를 꿈꾸는 디지털 영어 학습 전문가 현수아빠 배성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아웃풋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맘코칭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한 450여 명의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요. 이 맘코칭 과정이라는 게 이제 4주 동안 제가 강연도 하고 매일매일 인증을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 영상 노출 루틴을 잡아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과정인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됐고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관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영상 노출은 제가 36개월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맘코칭 과정에서는 이제 4세부터 10살 아이들까지 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첫째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도 있고 7살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둘째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둘째 나이가 보통 4살, 5살 아니면 3살 아니면 6살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첫째보다 둘째들이 훨씬 쉽게 이제 영어를 빨리 받아들이고 아웃풋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제 나름대로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집에서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아웃풋이 먼저 터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영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들은요, 보통 보면 영어를 학습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둘째들은 영어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맘코칭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영어 영상을 틀어주다 보면 그냥 놀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책에서도 36개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현서의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건 하도 말씀드려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현서는 36개월 때부터 영어 영상 노출을 시작을 했고 디즈니 영상을 영어로 틀어줘도 별말 없이 잘 봤거든요. 그러다가 현서가 만 50개월이 되니까 아빠 이걸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부터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전해지고 영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듣기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들이 보통 3살, 4살, 5살 이때 접하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아직 모국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영상을 볼 때 그냥 재미만 있으면 즐겁게 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첫째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미 엄마를 통해서 영어를 학습으로 인지를 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영상을 틀어줘도 이걸 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부담을 가지면서 쉽게 즐기면서 영어 영상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7세 넘어서 이제야 처음으로 영어 노출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엄마들이 또 조급함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늦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을 내고 아이도 엄마의 이런 조급함을 눈치를 채면 엄마가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뭔가 기대치가 클 거라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를 온전히 이제 즐기지 못하고 학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엄마들이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시고 아이가 정말 영어 영상을 보면서 우선 영어랑 친해졌으면 좋겠다. 학습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번 기회에 최소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아이한테 영상을 재미있게 보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관계라든지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둘째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보는 걸 보면서 첫째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둘이 같이 신나게 보다 보면 소통도 영어로 하면서 더 좋은 자극을 받아서 형과 동생 아니면 언니 동생이 둘 다 즐겁게 이렇게 영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기대감을 보이지 마시고 엄마의 흑심을 잘 숨기시고 아이들이 영어 영상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절대 영어를 학습으로 인지시키지 마시고요.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첫째가 둘째보다 아웃풋이 먼저 터지지 않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출생 순서에 따른 아이의 성향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첫째나 아니면 둘째 아니면 막내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첫째와 둘째의 성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런 거는 사실은 기질적인 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양육 환경에 따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다 부모가 되다 보니까 첫째를 키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키우게 되고 좀 보수적으로 키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돼도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아이들도 이런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이제 되게 조심조심하게 되죠. 특히 첫째를 키울 때는 우리가 안돼 소리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 안돼 소리를 자꾸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들은 뭐 할 때마다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첫째라는 걸 알고 엄마나 이제 아빠의 이제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는 욕구가 또 있거든요. 그 기대를 꼭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동생이 더 사랑과 관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첫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영어 학습을 할 때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완벽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입 밖에 내지 않으려는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첫째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맞지 않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반면 둘째는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 하죠. 왜냐면 부모가 이제 둘째한테는 첫째보다 조금 덜 엄격하게 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허용을 좀 하기 때문에 둘째들은 첫째에 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보통은 둘째가 첫째보다 아웃풋도 빨리 터지고 영어도 더 쉽고 편하게 배우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영어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출생 순서에 따른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가 이런 걸 조금 더 의식을 하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좋은 성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요.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으로 느끼지 않게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정말 즐길 수 있고 말하기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아이들이 말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첫째한테는 더 그래요. 첫째들은 아무래도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완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시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첫째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실패해도 괜찮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정 욕구인데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게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믿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 매일매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망코칭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망코칭 과정 소개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을 읽으셨거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희 방법대로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망코칭 과정에서는 단순히 루틴 잡는 것만이 아니라 잠자리 독서의 중요성, 미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설명드리는데 망코칭을 들으셨던 많은 엄마들이 나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 내 교육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다.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망코칭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